이번에는 중국의 법인 설립하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이름부터 얘기해요. 네, 이름부터. 안녕하세요, 권영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라 불리우는 써니베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 공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센서를 만들어서 스마트 파킹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런 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로 하는 거.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 공장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중국의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저희는 지금 중국 심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동관이라는 곳에 그 공장이 있고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심천에 조립 라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공단은 동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사는 홍콩에 있고요. 생산법인 그리고 판매법인은 심천 동관에 있습니다. 심천이라는 곳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제조를 하지 않고 이제 심천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저희 제품을 만드는 걸 시도를 했고 사실은 2번 정도 양산을 진행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은 대기업보다 빨리 제품을 내놓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빨리 제공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인데 한국에서는 느리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심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3배에서 5배 정도 저희 제품이 나오는 기간이 느리고 그리고 제일 저의 큰 문제는 불량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불량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면 하나 정도의 약 1% 정도의 불량률이 생기는데 한국은 25% 30% 이상이 불량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심천 그리고 동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심천이란 보통 중국보다 왠지 일반 제품들은 한국에서 나온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도리어 그게 그렇지가 않고 거긴 심천에서 그렇게 빨리 그리고 질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특별한 환경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징이 있나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디자인이 중국의 일반적인 그 공장에서 나오는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건 대기업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저희처럼 제조업 기반의 스타트업은 대기업처럼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량 그리고 다품종을 생산하고 빨리 고객한테 서비스를 런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국은 너무 대기업 위주의 서비스 프로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어렵고 그리고 저희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게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는 보통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수정해서 더 좋은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하다 보면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한국의 제조업 프로세스는 거의 모든 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는 것들 그리고 업무 담당자들 그리고 디자인 모든 게 대기업의 OEM 방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천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심천은 어떤 곳인데요? 그러니까 심천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 좋은 이유가? 심천이 왜 좋냐면 중국에서도 심천이라는 곳은 중국 사람의 인식에서도 중국의 공장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 그리고 전 세계 OEM 혹은 제조업의 메카가 심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심박동 센서, 거리 센서 이런 그 센서 기반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센서를 구할 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5개를 구한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폭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5개라면 저희 심천 동관은 400개, 500개 조금 더 저희가 그 선택의 폭을 높인다면 10,000개, 20,000개 한국에 5개밖에 구할 수 없는 센서의 종류가 10,000개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그런 어떤 뭐 단가의 조정이라든지 물량의 확보라든지 그 딜리버리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한테는 더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그 중국에 있는 그 제조 공장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거기 관행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많은 분들이 보나요? 사실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한국에서 약 2년 동안 돈도 많이 투자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품의 완성품까지 나오는 시간과 분량률 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중국 심천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가서 한 10개월 동안 공장 현지 엔지니어 분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제가 중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어떤 걸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언어의 문제보다는 저희 제품을 얼만큼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그거부터가 사실은 저한테 그런 어떤 배리어 장벽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먼저 친해지기 위해서는 같이 생활하고 밥 먹고 공장 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자고 하는 것들을 한 10개월을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서서히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저도 마음의 문을 열면서 친해짐으로써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가서 어느 공장 가서 어디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제조사 선정하고 그럴 때 그럼 이 공장 저 공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10개월 넘게 제가 현지에 머물면서 공장에 사실은 저는 되게 처음에는 가뿐하게 가서 내가 영어는 제가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갔지만 현지에서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에 엔지니어 분들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도 없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하시면 조금 더 제가 편하게 수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중국어로 제가 못하니까 영어를 하는 공장 엔지니어 그리고 사장님 찾는데 100개, 한 150개 정도의 공장을 찾아다녔고 그 사람들한테 문 앞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잡상에는 나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실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중국어를 좀 배워야겠다 해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렇게 되니까 그들도 제가 무엇을 하러 그 현지에 왔는지도 이해하게 됐고 저도 그 사람들하고 6개월, 7개월, 10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그들도 이해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짧진 않았습니다. 10개월 동안 현지에서 공장에서 사실은 바닥에서 자는 그런 상황도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홍콩의 법인을 세우셨는데 사실 그 중국의 법인을 세운다는 일이 외국인으로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좀 뭐랄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팁이라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중국에서 법인 설립한 대부분의 인더스트리에서는 현지 중국분이 51%의 지분을 가져야지 법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회사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저는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은 네트워킹도 그렇고 사업 운영도 그렇고 직원의 조직 관리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분을 더 드렸어요. 51% 이상.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 10억짜리 회사를 만들면 제가 10%의 이익이 생기면 저는 10억짜리 회사에 10%면 1억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사업하면 이게 10배, 20배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 회사 규모가
연매출 한 300억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제가 사업을 했으면 50억 이상 키우기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년차, 3년차밖에 안 됐는데 30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10%만 해도 30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그게 더 좋은 저한테 효율적인 사업적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스타트업의 가장 큰 목적은 빨리 성장하는 게, 그리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서비스를 런칭하고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 제품을 경쟁력, 그 대기업 대비 경쟁력을 더 높이는 게 제일 큰 포커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확장하고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국에서 앞으로 중국에 좀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 보면 중국 시장이 이미 많이 이제 중국의 경제도 뭐 약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하향세 아니면은 중국이 막 이렇게 성장한 것도 이제 둔화된 시기가 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적 가치가 있다면 이제 후발 또 그런 중국 시장을 지금 기대하면서 사업 거기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중국 시장의 전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돼서 저희 같은 소시민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상황이라면 시장을 확장하기가, 그 마켓 셰어를 확장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바람이 불고 와윈이나 아니면 텐센트나 징동 같은 그런 많은 회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제 친구의 친구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큰 회사를 키웠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고, 더 좋은 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된다고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체득했고 본인들도 체득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이 소기업, 중소기업에 더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로서 더 확장과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확장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케이스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시장이 많습니다. 왜냐면 서부나 북부나 동부 쪽은 아직도 시장 자체가 그런 빠른 스피드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1차 산업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중국 시장이 첫째로는 아직까지 더 많은, 그러니까 마켓이, 잠재적인 마켓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중국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이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되게 인재들이 한국에 비해서 많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정부는 어때요? 그런 걸 지원하는 사실은 정부도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중국 공산당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사업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만약에 심천에 있는 시장, 그리고 심천에 있는 부시장이 사업권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 담당자, 정부 직원이지만, 공무원이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나 저희 쪽 제조업 사업 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일요일도 출근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일요일도 출근해서 같이 뭔가를 도와줄 거 없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왜냐면 외국이니까. 그래서 저는 현지인, 믿을 수 있는 현지인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들을 더 권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그런 특수한 정치 상황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정부에서 보는, 한국은 어떤 규제나 한국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걸 서포트를 하는 거지만, 중국은 공산당 자체가 정부고 자기 돈을 자기 사업권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데요. 중국에서 도시를 건설을 하면 제일 먼저 돈이 되는 게 상권입니다. 상권은 시장이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어떤 회사를 설립하는 그 설립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또 부시장이겠고 이렇게 그 사업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이 되는 거죠. 허가뿐만이 아니라 확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익도 같이 배분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의 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한테 이익이 될 만하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면 이제 그게 되게 빨리 풀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에서 매력이 없는 그 상품이라면 뭐 어렵겠고요. 예, 한 가지 재밌는 말씀 드리자면 중국에서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아 그거 똑같이 카피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팔릴만 하니까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팔릴만 하지만 아니면 시장에서 먹힐만 하지만 카피가 안 돼요.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카피가 되고 똑같은 제품 복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술력을 본인이 갖고 있고 그만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그들보다 더 좋은 제품, 더 디자인이 감이 있는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또 다른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죠.